안녕하세요. 장배남의 인터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 옆에는 익숙한 분이시죠? 권호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간을 통한 사람을 파트너 매칭하고 있는 공생공사의 권호철입니다. 인터뷰 시간에 모셨는데요. 근데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공생공사 서비스에서 이 공생공사 플랫폼을 이제 런칭을 했는데 그게 임차인 그리고 임대인들한테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뿐만이 아니고 또 다양한 채널에 이런 좋은 플랫폼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제가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이렇게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뒤에 보시면 지금 공간의 생기를, 공간의 사람을 이라는 슬로건이 보이는데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이 공생공사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먼저 이 공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여기는 김포 구례동에 위치한 공유 공방인데요. 다양한 작가분들이나 아니면 셀러분들, 핸드메이드 활동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오셔서 작업 활동 또는 판매 활동 또 개인 컨텐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죽어있던 유휴 공간을 저희가 이렇게 다 구성을 했습니다.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되게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어디 좀 이런 공간이 있을까요? 김포에 하나 저희가 이렇게 커뮤니티처럼 운영하는 게 있고 또 하남, 미사동에 또 있고요. 그리고 아직 조성은 안 되긴 했는데 디지털 단지역도 있고 인천 청라에도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용하시는 셀럽들은 뭐 이용하는 비용이 든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나요? 사실 뭐 요즘 보면 너무나 다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목적도 어떤 관리비 정도만 납부하시고 쓰시면 되는 거라서 네, 많은 분들이 또 문의도 주시고 하는데 코로나라서 좀 조심스러워서 선별해서 받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진짜 이 공생공사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많은 질문을 제가 준비해 왔어요. 각오는 돼 있으십니까? 네, 질문 공세를 좀 답변할 워낙 우문현답이라 이 양해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게 좀 준비해온 질문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생공사 플랫폼이 처음 런칭한 게 언제죠? 네, 2019년 2월에 처음 이제 회사를 창립해서 그때부터 이제 서비스에 대한 DB 또는 시장 검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관련 어플이 지금 네, 두 번째 나오는 거죠. 네, 버전 2로. 네. 그거는 언제부터? 이제 10월 말 정도에 이제 런칭할 예정이에요. 그럼 공상공사라는 이 서비스 플랫폼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사실 상가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상가가 너무 많고 또 요즘 뭐 한때 이제 뭐 공유에 대한 트렌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 명이 하나의 점포가 필요했던 반면에 그렇죠. 요새는 한 명이 여러 명이 같이 하나의 점포를 나눠 쓰는 경우가 되니까 이게 공급과 수요가 너무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또 저는 사실 건물주라는 말과 영세 임대인이라는 말 좀 나누고 싶어요. 건물주는 말 그대로 건물을 좀 갖고 있는 여유 있는 분이라면은 생계형 임대인이라도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신도시 분양을 받으신 그분들은 좋은 임차인을 만나서 지금 당장 어려운 시기를 같이 좀 동행하고 싶어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소통 구간이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신도시라고 하면은 임대료 비싸, 공실 많아, 일어났자 고정관념 좀 있잖아요. 하지만 신도시도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입점 제한을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니즈도 확인했어요. 이게 지금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만나는 소통 구간이 사실은 이제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 공인 중개사 네. 쪽을 통해서 이게 저도 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또 매장을 이렇게 임대하고 임차하면서 느끼는 게 이 컨디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매칭되는 게 우선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수수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호간의 컨디션이 아니고 정보를 모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좀 부족함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통이 부족하니까 임차인이랑 의견차가 나는 거예요. 나쁜 임대인도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계약을 뭐 이렇게 바꾼다던가 뭐 갑을 관계로서 이런 거를 걸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 공생공사의 운영한 취지는 아주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저희가 이제 구인구직이라는 플랫폼은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 알바X, 알바 이런 것도 있는데 본인의 소개라던가 그렇죠. 구하는 사람의 컨디션도 잘 어떤 채용을 하기 전에 서로 간의 조건의 핏을 먼저 알아보고 또 어떤 단계적인 이제 안합리에 이제 시스템 잡혀 있는데 암묵적으로 동의되어 있는데 이 공간 또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접점인데 그렇죠. 임대인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성향 분석도 항상 얘기를 해요. 유튜브를 보면은 뭐 좋은 건물주, 좋은 임대인을 뭐 주변에 수소문한다. 굳이 그런 불편함보다는 차라리 다이렉트로 얘기해보고 협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반대 또 임차인이 얼마큼 창업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네. 이 정확하게 임대인이랑 1대1로 소통이 가능한 거죠. 저희가 일단은 공간을 갖고 있는, 즉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용자를 세부적으로 두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두 번째로는 임대인. 직접 소통하게끔 그렇게 네. 원하는. 계약은 저희는 공인중개사 써요. 아, 하지만 임차인은 중개 수수료가 없어요. 다시 임차인은 중개 수수료 없어요. 그러면은 그 수수료는 임대인만 돼요. 아, 수수료는 그 법정 네, 법정 공인중개사랑 임대인이랑 서로 협의해서 중개수로 내는 거. 공인중개사분들도 솔직히 그래서 많이 어렵잖아요. 그럼요. 우리나라가 전속중개권이 상당히 되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전속중개권. 그게 뭐죠? 뭐냐면 임대인이 예. 점포를 많이 나가기 위해서 여러 중개사한테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개사분들은 막 하나의 매물 여러 명이 올리니까 허위 그렇죠. 매물도 발생하고 또 광고비도 부담되는데 그렇죠. 우리 공인중개사에서는 1대1만 전담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만약에 공인중개사 등록되어 있고 임대인이 아직 중개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매물을 등록한과 동시에 그 지역 기반으로 중개사 자동 매칭이 돼요. 중복적으로 이렇게 막 어수선하게 정보가 못 올려요, 저희는. 그렇게 딱 깔끔하게 주소 기반으로 해가지고 중복 매물은 저희가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매물은 하나 공인중개사 이런 식으로 네.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네.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희 서비스를 좀 더 간략하게 아주 심플하게 항상 뭐 요구를 했는데 제가 좀 잘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설명을. 우선 임차인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자신이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그리고 자신에 대한 경력과 준비에 대한 어떤 프로필을 등록해 놓으면 다양한 임대인, 즉 공인중개사 될 수 있고 건설 시행사가 될 수도 있고 임대인이 될 수 있고 건물주 될 수 있잖아요. 입점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한번 시나리오 써본다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뭐 찜꽁찜닭을 하고 있는 이명재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창업을 준비했고 창업 기간 3년 정도 됐는데 이러한 서울 지역에 저는 좋은 임대인을 만나서 창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연락 많이 주세요. 그럼 저희 임대인은 우리 지역 내에 누가 있나 이제 리스트를 검색하다가 이분 괜찮네 해서 채팅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에 바로 임대. 네. 중간에 누군가가 없어요. 끼는 게 아니고 서로 다이렉트.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똑똑똑 해서 안녕하세요, 어떤 건물주입니다. 맞아요. 제가 엊그저께 지금 어제까지도 네. 계속 그 역삼점을 네, 좀 네. 이전시키고 싶어서 찾았는데 일단은 이 중복 매물로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요? 예, 중복 매물이면서도 또 정보가 다 달라. 그리고 이게 전화를 하면 또 정보를 몰라. 워낙 이제 어쩔 수 없는 구조긴 한데 뭐 공인중개사분이 대충 일하는 게 아니고 워낙 공유해서 이 매물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확실하지가 않고 또 하나는 이 건물주가 임대인이 어떤 컨디션을 원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 공방, 뭐 네일숍, 가능 이렇게만 돼 있는데 네. 더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이런 거를 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되니까 공인중개사는 하나 물건만 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소통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시간은 지나가고 점점 잊혀져 버리는 거죠. 어쩌면은 직접 소통했으면은 서로 간에 이 타협점이 있고 너무 좋은 임차인, 임대인 관계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기존 상가 중개 플랫폼과 좀 차이점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뭐 상가 중개 플랫폼, 앱 서비스를 말하면은 네모 상가 플랫폼은 정말 많은 매물에 대한 정보도 있고 또 그리고 상가 사무실 여러 가지 다량의 매물들이 정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저희가 또 연락을 하면 중개사분과 또 통화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문자를 남기면. 근데 사실 임차인들을 저도 많이 만나본 건 아니지만 저도 잠재적 임차인이잖아요. 누군가 창업을 하니까. 임대인하고 좀 다이렉트로 협의를 좀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제가 저희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제가 올라가 옥상에. 아니 그렇게 진짜는. 아, 진짜요? 임대 써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은 중개사 가잖아요. 가서 네네네. 저기 하는데 저는 건물 하서 네. 옥상에 톡톡톡톡 여기 혹시 그 건물주 되시나요? 그럼 어떻게 오셨어요? 1층에 임대 문의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좋아해.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일단 수수료가 직거래라서. 물론 뭐 그런 것도 그것도 있겠죠. 그러고 네. 중개사한테 통하면 그쵸. 답답하잖아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이러면 시간도 그렇죠. 번거로움이 있죠. 그럼요. 왜냐면 임대인도 영세 임대인일 수 있잖아요. 하루하루가 돈이란 말이에요. 빨리 그쵸. 서칭이 돼가지고 연결되면 좋은데 답답한 거야. 그리고 일부는 휘둘릴 수도 있어. 예, 중간에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솔직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소중한 점포고 상가잖아요. 그럼요. 근데 어떤 임차인이 들어온지 사전에 궁금하기도 해요. 그럼요. 그래서 예.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중개사분들한테 어떤 업종이에요? 뭐 그 임차인 어때요? 그럼 중개사는 주관적으로 얘기하지만 당사자가 만나본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모르죠. 네, 그래서 저희는 다이렉트 소통 플랫폼이다. 그렇죠. 그에 대한 차별점이 있다요. 예.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대상을 한번 크게는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공간을 소유한 사람, 뭐 상가 점포. 저희는 사무실은 좀 별도예요. 사무실은 저희 다루지 않고요. 상가 점포 그리고 또 반대로 상가 점포가 필요한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대인, 임차인 하면 그럼 임대인은 또 이제 중분류가 누가 들어가냐면 건설사, 시행사, 뭐 분양사, 중개사, 또 직접 임대인. 또 그럼 창업인에 누가 들어가냐면
예비 창업자 또는 기존에 확장하려고 하는 기존 자영업자나 창업자 또 프랜차이즈 이렇게 나눠질 것 같아요. 서로가 사실은 그 영세한 프랜차이즈들 보면은 또 점포 개발 부서 따로 또 필요한데 그것만 또 전담으로 운영하기가 힘들고 사실 상권 분석, 입지 분석들을 뭐 나름대로 많이 한다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이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만한 어떤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상권을 알아보게 되면 네. 바로 하는 게 네이버 부동산. 근데 어쨌든 어려움은 똑같죠. 그 중복 매물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네. 이게 쉽게 말하면 노가다예요. 매장을 찾는 게 발품 판다고 하잖아요. 네. 발품을 왜 팔 수밖에 없느냐? 정보를 모르니까 가서 보고 물어보고 해서 걸러낼 거 걸러내고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노동이 보통 노동이 아니에요. 저희가 사람을 한 명 쓰더라도 인건비 한 명분은 들어가는 거고 인건비 한 명분이면 얼마겠어요? 2, 300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시간도 잡아먹어. 그리고 이 매장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 본사, 또 직원의 공인중개사, 그리고 그 건물주, 상가 주인. 이렇게 되니까 벌써 아이고, 하나 바로 전화하거나 들어가서 네. 요 공생공사 플랫폼처럼 그냥 문자 날릴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요식업 가능하고 네. 임대인분 좀 인상도 좋고 나랑 뭐 맞는 것 같아. 네. 그러면 서로 바로 실시간 채팅으로. 그렇죠. 이게 준 3, 4단계가 없어지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렇죠. 맞아요. 네, 이따가 이용하는 거, 플랫폼을 활용하는 거는 영상으로 다시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 여튼 제가 앞에서 이용해보고 네. 공생공사를 봤을 때 이것만 하나 저희 본사에서도 해결되면 직접적인 비용을 따지면은 인건비 하나 그리고 버려지는 이 시간을 비용으로 따지면은 저는 못해도 이걸 비용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다라고 네, 보거든요. 맞아요. 시간에서부터 노동에서부터.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또 저도 이제 공생공사를 활용하겠지만 협력업체로서 네. 활용하겠지만 이게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어차피 내 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임차인은. 임차인은 전혀 비용 공짜잖아요, 없고요. 그래도. 또 반대로 임대인분들도 뭐 매물 올린다고 비용이 없어요. 그렇죠. 네, 빨리- 그냥 중개만 되면 중개 수수료를 중개사한테 주면 되는 거고. 근데 하물며 임차인은 네. 중개 수수료가 없어요. 네. 근데 저희는 아무리 조그만 10평짜리 매장을 한다 해도 네. 3, 40, 뭐 네. 권리금까지 있다고 90%기도 하고 또 0.9%에서 0.4%가 법정 네. 수수료잖아요. 상가 기준. 네네. 애매해. 또 다퉈야 돼. 아, 왜 0.9, 왜 최고 때리냐. 오픈이 안 돼 있어. 네. 그러니까 좀 힘든 거예요. 그냥 서비스 질도 안 좋고 시간도 먹었는데 0.9도 달라고 하고 근데 어디 빨리빨리 해줬어 그러면은 0.9 안 아깝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정신 에너지다 이런 걸 비용을 따지면 작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또 이제 그 피터팬 직거래 카페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뭐 대한민국 최고잖아요. 그 데이터는 거기서 보면 상가 구해요 하면은 막 댓글이 쫙 달려요. 어디 상가 중개사님 연락 주세요. 근데 직관적으로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반대로 또 이제 또 상가를 데이터가 없죠. 그쵸, 상가를 내놓으려고 하면 또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어디 상가 있으면 또 밀리고 또 올리고 되게 상당히 번거로운데 저희는 매물을 임대인이 등록해놓고 또 임차인이 자신의 창업에 대한 정보와 프로필을 등록해놓으면 뭐 사실 구인구지처럼 서로 입점 제한도 하고 또 채팅을 하게 되면서 뭐 당근마켓도 실시간 채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그렇게. 비슷하게 보면 네, 되잖아요. 그거예요. 당근마켓이 사실 그것 때문에 지역 그 기반이기도 하고 네. 실시간 다이렉트 소통해야 된다는 거 네. 이거 하나로 어떻게 보면 지금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빨라야 됩니다. 맞아요. 네. 정말 이 네. 잠재성이 있다. 네. 진짜로. 3년간 잠재성만 갖고 있어요. 아니 진짜 한 방에 터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임차인들 밑자의 본전이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활용하는 거는 잘 설명을 이따가 드릴 거니까요.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 한번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한번 순서대로 따라만 한번 해보세요.